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킨 차원이라고는 했지만 당장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부터 보여주기식이란 불만이 나왔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계셨다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특별 면회 신청이 불어대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이 있는 일반 접견 방식을 통해 10분간 접견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조용히 잡범들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송진우 변호사도 끝까지 장소 변경 접견을 주장해 민주당이 대통령님을 인권 탄압하는 걸 알렸어야 했다며 페이스북에 올릴 이슈거리 하나 만들려고 한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싸늘한 반응만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접견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지 확대 해석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을 면회한 걸 놓고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알리자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다시 내란을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장 대표의 면회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비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했던 걸 지킨 것뿐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할 부분도 아니고요. 당대표님 입장에서 또 당 선거 이후에 약속을 지키신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잘못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부동산, 김현지, 대법원 문제로 여당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스스로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여 공세가 거세지던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면회 일정을 지도부 일부와만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장동혁 영상부터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에 대한 저는 인간적인 예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제가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1일에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 선거가 있었던 때고 유튜브 자유우파 연합 토론회 나가서 만나겠다, 윤석열 면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8월 26일에도 또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엊그젠가요? 가서 또 만났습니다. 일반 면회 형식으로 만났는데 만나고 와서 한 말이 더 재밌었어요. 뭐 성경으로 무장했다,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뭐 되살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이 말을 믿지 않아요. 기도로 무장했는데 제가 늘 묻는 거,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묻는 거, 도대체 당신들 종교는 무엇이냐 매번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에게 기도를 했냐고 제가 맨날 묻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죠. 예, 예. 어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 보고 그러면서 성경하고 기도를 얘기하면 제가 매번 기가 차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보지 않는다는 또 여러 가지 증언을 하나 해드리면 윤석열은 활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활자 거부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 시절에서도 뭐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수사해서 보고서 올리면 야 됐어 그냥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아예 텍스트를 안 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 성경책이 엄청 두껍고 글씨가 작아요. 안 그래도 활자에 피하는 사람이 그 작은 글씨를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있지도 않고요. 장동혁 의원은 이제 정말 내란범을 끌어안고 정말 자폭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논개처럼 이 내란당 끌어안고 당을 어떻게 보면은 그 해산의 길로 점점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프닝에도 만약에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이 있게 된다면 그 당시 당대표가 그 재판장에 서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서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자꾸 이제 성경, 기도, 무장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지지자들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하죠. 보수 기독교 지지자들을 의식한 발언이고요. 어제 제가 광화문 거리를 나오니까 어제도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을 석방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다수 봤더니 좀 이렇게 교회에 관련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네, 정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정말 장로교고요. 그래서 계속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정말 성경과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자기 아내도 뭐 구약을 외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임세은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손에 왕자를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법사 주술을 찾아다니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뭐 잘못되고 뭐 우리가 비난받을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그 퍼포먼스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스스로가 무슨 순교자 프레임 이런 걸로 좀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그 통일교회 한학자도 그러잖아요. 본인이 막 지금 박해받고 있는 것처럼 그 JMS의 정명석도 그 당시에 막 구속되고 막 그 성추문으로 일어났을 때도 본인을 피해자 프레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부에 의해서 자기는 피해당하고 약간 뭐 예수님처럼 자기가 박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웃긴 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이 장동혁 대표를 오히려 나무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반 면회를 왜 하느냐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범들과 섞어서 면회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자범이라도 그렇게 취급당해주면은 윤석열한테 감지덕지한 거 아닙니까? 이선 자범을 넘어서잖아요. 윤석열은 내란 수계 아닙니까? 내란 수계. 근데 이 자범들이랑 섞여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이 김계리 씨가 좀 면회를 자주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일반 면회라도 본인이 누가 온다니까 반가워가지고 빤스춤 이렇게 치켜 올려가지고 좀 막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반 면회 원래 일반 면회밖에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 접견 말고는요. 그러면은 이 장동혁 씨가 뭐 그 변호인 접견 하려면 변호인 접견처럼 이렇게 좀 특수 면회를 하려면 본인이 그 변호사 신청하고 왜냐면 지금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 변호사 그 자격 신청하고 본인이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 선임께 내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면회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제안해 드리고 지금 이 변호인단 중에 이제 김계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냥 이 김계리 씨도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게 외치는 거죠. 내가 정말 윤에게 충성하는 원탑이다. 원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윤어게인에게 이 장동혁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여러분 제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황당한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그게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자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범 중에는 좀 뭐 이제 뭐 생계형 범죄자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이 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이 정권의 교만 DNA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본인들은 이제 뭐 신앙으로 이렇게 무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면 본인들이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정말 정말 진짜 할 아닌데요. 정말 진짜
화가 많이 나셨군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정말 대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 그리고 사죄를 드리고 싶네요. 예, 아까 어떤 댓글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이라면 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더 정직해야 하고요, 더 베풀어야 하고요,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예, 지금 눈시울까지 붉어지시면서 이게 정말 너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아니 장동혁 씨도,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은혜 의원님 아버님 목사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기독교 하나님의 교리가 평화,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러고 앉았습니다. 성경 교리와도 맞지 않은 누구랑 싸울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랑 싸우자는 겁니까? 그 내란 수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다수의 서민들과 싸우자는 거 뭐예요? 누구랑 싸우자는 거? 자꾸 싸우자는 거야. 진정한 기독교인은 싸우자고 안 하죠. 우리가 화합하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기독교인의 언어입니까? 모독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윤석열을 면회를 어렵사리 일반 면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왜 홍보를 제대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좌진도 당 사무처 직원들도 지금 쉬쉬하고 있대요. 그 당내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본인들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을 굉장히 치밀하게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다녀온 이유가 뭐냐.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중도층도 잡아야 되거든요. 선거는 중도층인데. 네. 그렇다면 그걸 또 홍보를 크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회 자체를 강성 지지층의 결집용으로 사용하고 약간 이거 불륜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에 지켜야 될 사람은 지키고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끌어오는 약간 이런 행위 같은 건데요. 거의 저는 이거 폭탄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윤석열 시대의 부활을 돕는 저는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페북글도 보면요. 정말 짧아요. 사실 같으면은 뭔가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전이라도 같이 찍은 사진을 같이 첨부한다든지, 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도를 양을 늘린다든지, 이번에 하나도 그걸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내란 정당에는 이 윤석열이 계륵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버릴 수도 없고 쓰잘데기도 없고 한데 차마 버리면 또 윤핵인 일부 세력,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또 일부 세력들이 반발하고 나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선거 때 또 공약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윤석열 면회 가겠다라고 말한 것도 있으니까 안 지킬 수는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아주 그냥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막 알려야 되는데 본인도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잠깐 10분 찔끔 만나고 와서 일단은 다녀는 왔습니다. 가서 얼굴 보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일단 약속은 매듭 짓겠다. 그러나 홍보하기에는 약간 좀 배드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10분 갖고 김계리 씨 같은 경우는 그 10분 보려고 왔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또 일부 동의하는 게, 10분이면 너무 아쉽죠. 그냥 아예 같이 생활하시는 게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게 진정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옆방도 비어 있다고 하는데 그 옆방 들어가면 되겠네요. 공범으로 같이 옆방에서 생활하시면 진정으로 이제 윤과 함께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일단은 이제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이밍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선거는 중도예요. 중도를 누가 잡느냐인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갔다 왔느냐. 근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 시점이니까 갔다 오는 게 맞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왜냐면 만약에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임박하고 방문을 했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내부의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출마자들도 있고요.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장, 그쪽은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좀 미칠 수 있는 시기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거와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후보군들이 속속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거나 한 적은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이게 국민 앞에 반성하는 정치냐, 성찰하는 정치냐, 이렇게는 절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도를 잡아야 하는데,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중대선거구제 영향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지역에서 어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지방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뭐 전라도 지역도 그렇고요. 이제 본인들이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자. 뭐 이런 전략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아예 극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보수 중에서도 좀 합리적인 보수 분들은 이미 국민의힘을 떠났습니다. 장동혁이 원내대표가 되고 김문수 같은 극우적 발언 서슴지 않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된 걸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마음이 다 떠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부의 이제 윤어게인 세력 정도만 남아 있는 거고요. 저는 이 타이밍이 뭐 이게 막 굉장히 대단한 전략으로 지금 간 게 아니라 명절이 딱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절 원래는 전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긴 약간 또 민망하니까 근데 명절 끝나고 추석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간 거겠죠. 네, 퉁치려고. 예. 어차피 명절 때는 그 기간에는 면회가 안 되거든요. 변호사도 면회 못 가거든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명절 인사할 겸사겸사 이제 시민들한테 자기가 지지한 지지자들한테 지킬 약속도 지킬 겸 슬슬쩍 다녀왔는데 그게 몰래 다녀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짝 알린 거죠. 이따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두 분은 아무튼 약속은 해놨고 그 약속을 빨리 매듭 짓기 위해서 다녀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다시 좀 요즘에 좀 사그라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힘 정당 해산 심판 얘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저도 바라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사실 법의 형평성에 따지면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내란 음모 혐의만으로도 해산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상계엄의 문건을 승인한 내란의 시행자인 윤석열과 그 정당이 왜 이게 불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정의의 저울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런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통진당은 사실 내란 음모를 펼쳤다라는 그 혐의만으로도 해산이 됐는데 그렇죠. 국힘은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헌재가 통진당 해산시킨 논리 이게 이제 재판 결과가 딱 뻔히 있잖아요. 2014 헌다 1 뭐 이건데 이게 숨겨진 목적과 내란 선동을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로 봤던 이유로 정당이 해산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로 됐기 때문에 이제 파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 당원 1호인 윤석열이 그 짓을 했는데 지금 그걸 옹호하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던가 장동혁은 사실상 헌법 질서에 선전포고를 한 셈인 것이죠. 특히나 이번 윤석열을 끊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윤석열을 면회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찬동하고 비상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장동혁이 그딴 말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만약에 이제 헌법 청구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정당 해산의 청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그동안의 논리들과 이 국민의힘과 장동혁의 그동안의 역사들을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내란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그다음에 나경원 같은 경우도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날 당일날 전화 받고 그럼요. 계속 계엄 장소 옮기고 심지어 나경원은 국회에서 자기네 오히려 당사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가고 그랬던 정황들과 증언들 또 텔레그램 고자진 폭파시키고 그런 게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청구만 된다면 저는 내란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이 당이 해산될 것 같아서. 해산에 그 마땅한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일반 면회 형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전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그는 당대표 후보 당시에 당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번 면회는 윤 전 대통령이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의 일반 면회를 허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면회는 접촉 차단 시설을 두고 만나지만 특별 면회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면회를 다녀온 장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의 주범을 미화한다며 헌법을 부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르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습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며 스스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스스로 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 면회 약속 지켰으니 차기 선거 전환길 공천 약속도 지키나 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동혁 대표 약속 지키는 사람, 윤석열 면회하며 나눈 얘기가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손바닥에 왕자 써서 대통령 된 사람이 성경 기도 운운하며 뭉쳐서 싸우자 파면된 내란 우두머리 면회 가서 가르침 받는다면 딱 내란 세력이라며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찾아가고 머리 조아리면 그자가 내란 세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